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버블의 마지막 랠리 구간에서 자산별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고요.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코스의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알아보면 이번 사이클의 금리 고점은 23년 8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24년 9월로 현재 B에서 C 구간에서 C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예상되는 C의 시기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AB 구간과 BC 구간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년 8월에서 11월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 증시 고점, 위험자산의 고점은 C보다는 수개월 전이 될 거고요. 위험자산의 마지막 버블 구간은 B에서 C 구간을 얘기하는데 B 전후에서 시작돼서 C 전에 마무리되는데, 경제위기 C에서는 위험자산에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는 A에서 B 구간부터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C 구간에서 상승할 수 있는 미국채, 금, 달러 같은 자산들을 A 구간의 저점일 때 편입을 하기 시작하고요. 좀 더 큰 위험과 큰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을 좀 더 보유할 수 있겠지만 B에서 C 구간의 어느 시점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많이 낮춰야 되고, 특히 C가 되기 전에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위험자산, 특히 미국 증시는 D에서 A 구간에 모으고 A부터 시작해서 C 구간 사이에서는 익절하는 방향으로 해야 패시브 투자에 유리한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각 자산별로 A, B, C 구간에서 어떤 식의 흐름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는 투자 방식이 다르거든요.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고 안전하게 투자하시려는 분이 있고, 위험을 좀 더 감소하지만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 아니면 더 큰 위험과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분,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면서도 최근에 이어져온 연속된 영상들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종합하는 영상이기도 해요. 다 얘기하면 거의 1시간 이상을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대신에 모든 자료들은 다 영상들에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참고한 영상이나 게시물의 자료를 일자를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기존 영상들이나 게시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에서 C 구간은 버블의 마지막 랠리 구간인데 왼쪽에 코스인의 달걀 모형 적어놨고요. 미국 증시 먼저 알아볼게요. 미국 증시 S&P 500 프레탈 시나리오로 10월 13일에 영상 분석해드렸죠. 과거 사이클의 ABC 구간, 이번 사이클의 ABC 구간 알려드렸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A 구간 주변에서 저점 형성하고 오르다가 B에서 횡보 조정을 하고 C까지 마지막 랠리를 하고 C전에 폭락을 하고, 이런 식의 과거 사이클이 있었고요. 이번 사이클도 제가 A 구간서부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분석을 해드렸죠. 10월달 분석 마지막 해드린 게 이거잖아요. 버블의 사이클이 좀 더 이르게 시작된 것 같다. 그리고 예상 고점 올해 말에 6천, 내년에는 7천대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경로를 보라색으로 그려놨죠. 그랬을 때 미국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입장에서 7,000포인트에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상황이 달라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600 B의 횡보 고점 있잖아요. 요 이상부터 파는 거는 부분 익절이라는 전제하에 오를 때마다 파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자산 배분이라는 전제하에 미국 주식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다르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을 팔게 되면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금이나 미국채나 달러 같은 자산들로 보유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자산 배분의 입장이라는 거 항상 강조드리고요. 근데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증시에서 좀 더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 랠리를 따라가야겠죠. 위험을 많이 감수하시는 분일수록 더 끝까지 따라가야 될 거고, 마지막 위험은 굉장히 크죠. 6,600 이상부터는 못 팔면 5,600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질 수 있고, 내년 6월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랠리의 마지막, 거기서 초록색 지지선을 이탈하는 데까지도 익절을 못하면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물론 이번에 C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올지 덜 떨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 사이클로 분석했을 때는 이런 모양을 그렸고, 저는 과거 사이클 때도 이때쯤부터 익절했고, 이때 익절한 거는 다 이전에 산 미국 주식을 익절한 거죠. 그래서 경제위기 C 때는 미국 주식을 절반 이하로 줄인 다음에 미국채를 샀는데 미국채가 많이 올라서 이 C에서 미국채를 익절하고 다시 미국 주식을 사니까 미국 주식의 ETF 보유량이 거의 3배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9년 말에서 20년 1월까지 주식을 팔고 20년 3월 이후에 주식을 다시 샀더니 물량이 3배가 늘어났다.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는 익절을 하고 다시 저가 매수하는 거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밸런싱으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이 C에서부터 산 거를 유지한 게 이쯤이죠. 이쯤까지는 매수를 거의 한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익절 관점으로 오를 때마다 익절을 해서 특히 A 이후서부터는 미국 증시를 익절한 걸 금으로 바꿨죠. 그때는 금이 바닥이었는데 지금은 금이 올라서 미국 증시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증시가 끝까지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자산으로 바꿨는데 그 자산이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바꿨는데 두 가지 자산이 증시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이런 식의 관점을 다 이해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있다. 지금 입장에서는 내년 버블 랠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예기 시 수개월 전에는 팔아야 된다. 예상되는 고점 라인을 제가 잡긴 했지만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이나 멤버십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각자 현명하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9월 29일에 증시보다 전에 알려드렸고요. 미국채는 A에서 저점이고요. C 때 고점이에요. 과거 사이클에 A, B, C 적어놨죠. 저점에서 고점까지 오르고 B에서 중간 고점 조정 있고 다시 C까지 오른다. 이번 사이클 때도 A에서 저점, B에서 중간 고점, 지금 조정 중이죠. 그 다음 C에서 오를 거다. 미국 증시보다 미국채가 재미가 없었지만 앞으로 PC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미국채도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사이클 때는 미국채가 정배열이었어요. 40년 동안 미국 기준금리가 사이클마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하향했기 때문에 미국채는 우상향할 수 있었는데 22년 금리 인상기 이후로 지금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바꿨고 미국채도 역배열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반등하지만 이건 데드캣 바운스고 다시 떨어진다고 미국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 대략적인 흐름은 93불 정도에서 지지할 거라 했는데 딱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부터 붉은색 채널에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서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채가 상승할 건데 그 상승하는 시기가 미국 증시가 먼저 버블 랠리 상승장의 중반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증시나 위험자산이 가파르게 오르고 신고가 행진을 하기 때문에 자본들의 흐름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미국채나 금이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이런 프랙탈의 흐름 A에서 저점, B에서 중간 고점, 중간 고점 이후 B에서 C 전에 조정 한번 있고 C에서 최종 고점 이런 흐름은 일치하지만 상승의 기울기나 강도 같은 거는 확실히 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역배열 상태에서의 데드캣 바운스라 그런 것 같고요.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과거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은 10월 6일에 업데이트 해드렸죠. 그 전에도 8월 달에 영상 한번 찍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경로를 다 예측해드렸고요. 최신 경로에서 보면 금은 여기 A, B, C 적어놨는데 금도 A가 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금을 편입했고 평단이 온스당 1850불이죠. 지금은 금이 2700불까지 올랐는데 이 10월 6일 영상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 B 첫 번째 금리나 며칠 후에 찍은 거라 많이 오르지 않았고 요때만 해도 2600대였는데 지금 2700대죠. 여기서 더 떨어질지 오를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저는 프랙탈 분석을 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수렴을 한번 할 거다. 수렴하면서 상승하고 고점은 2800 기준으로 갈 수 있다. 현재 2700 얼마까지 갔으니까 얼마 안 남았죠. 기간까지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연말까지는 금이 상승할 수 있는데 내년 초에는 다시 조정이 있고 그 조정의 하단은 2600일 것이다. 노란색으로 선 그어놨고요. 이게 다 전 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한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10월 6일 영상 참고하시고요. 제가 여기다 내년 3월이라고 임의로 적었는데 이때 증시가 많이 올라서 랠리의 중반에 다다랐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바닥에서 다시 상승해서 C에서는 이 정도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다. 피보나치나 프랙탈로 분석해서 3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3000도 도전할 수 있다. 이번 C에서는. 금은 C가 최종 고점이 아니고 D가 최종 고점이죠. TLT랑은 좀 달라요. TLT는 조금 더 먼저 고점이고 금은 나중까지 올라요.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고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금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미국채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금 투자하는 게 난이도가 좀 더
더 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금은 모멘텀이 있고 많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도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비트코인도 이게 9월 15일에 올린 영상인데 이대로 그대로 흘러갔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확대형 삼각형에서 축적 기간을 거치는데, 이 축적 기간이 첫 번째 금리 인하랑 반감기에 겹쳐서 미 대선 전에 일어났다. 전 사이클에 이렇게 붉은색 축적 기간, 이번에 축적 기간.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큰 조정이 있는데요. 이때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요. 지난 사이클 때는 코비드19 조정이 있었고요. 이번 사이클 때는 8월 5일 검은 월요일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게 프랙탈로 유사하다고 제가 이때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선 전후로 해서 연말에는 반감기 상승장이 본격 시작되잖아요. 지난 사이클 때도 그랬고 이번 사이클 때도 그럴 것이다. 그때는 축적의 확대한 삼각형을 돌파하면서 진짜 상승장이 시작된다. 이번 상승장의 사이클은 피보나치로 체크해보면 20만 불 정도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될 경우 좀 더 길고 오래 오를 수 있다고 했죠. 이건 희망적으로 본 것 같아요. 33만 불은 저도 잘 모르겠고 20에서 뭐 30만 불 언저리가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의 고점도 정해진 숫자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끝에도 못 팔거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보면서 고점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상은 어렴풋이 해놓는 거고요.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는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중요 구간에서 알려드렸고요. 불플래그 안에 있다고 했고, 불플래그 구조를 7월 30일 정도서부터 알려드렸어요. 멤버십에서. 그래서 이렇게 플래그의 저점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저는 이 하단을 지지하고 올라갈 거고, 현재 불플래그 기간 축적 기간에 있다. 개인들은 털리는 구간이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드렸고요. 실제 진행을 여기랑 여기서 했죠. 비트코인 선물은 여기랑 여기서 매수를 했고, 선물은 제가 주로 매수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방향성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요. 알트코인은 이때서부터 한 것 같아요. 저점에 이때 완전히 알트코인 바닥이었거든요. 이때 매수를 했고 멤버십에 올려드렸고 9월 15일에 영상으로도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항상 경로 알려드렸는데 9월 15일 경로 보면 이때 대략 6만 1,000불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시절인데 8월 5일에서 상승 채널 초록색으로 그리고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이때 푸른색 단기저항 돌파한 다음에 지지 테스트, 그 다음에 10월 달에 불플래그 상단 돌파, 그리고 대선 때쯤에 리테스트, 그 다음에 상승장 시작. 거의 8월 달부터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때도 계속 그려드렸고 최근에 며칠 전에도 그려드렸고요. 근데 진짜 실제로 현재 여기까지 왔죠. 10월 중순인데 한 달도 더 전인데 예상대로 잘 그려서 여태까지 잘 왔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 매도하냐, 이 상승장의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아까 미국 증시 보셨죠. 7천까지 갈 수 있다고. 비트코인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둘 다 일종의 위험자산이라 보시면 돼요. 현재 BC 구간에. 그래서 C 전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고 앞으로 대세다 해서 안 팔면 하락장을 겪을 수 있겠죠. 이런 하락장을 이번에 증시 고점에서 같이 매도를 해야 돼요. 원래 증시 고점이랑 비트코인 고점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닌데 이번 사이클은 반감기 사이클이 그렇게 배치가 됐어요. 기준금리 사이클에 의해서 증시 고점이 일어나고 비트코인은 반감기 사이클이랑 기준금리 사이클이랑 이제 합쳐져서 일어나는데,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 고점이 증시 고점이랑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다는 것도 멤버십으로 알려드렸고, 이때 파는데 증시랑 비슷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증시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집중한 이유가 상승의 기대값이 다르잖아요. 아까 S&P 500은 상승해봐야 지금 6천도 안 됐지만 뭐 6천에서 7천 상승하면 많이 쳐줘봐야 20% 상승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68,000불인데 20만 불까지만 올라도 3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내가 감수하는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비대칭적으로 높기 때문에 코인에 집중을 하게 된 거고요. 현재까지는 적중을 했고, 제 코인 평단은 전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기 때문에 전 사이클에서는 이때 사서 이때 팔았고요. 5만 불 때 팔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3만 불 정도 평단으로 현재 있었고, 자산 배분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항상 남겨놨었어요. TLT도 남겨놨었고 비트코인도 남겨놨었고, 자산 배분의 컨셉이 그렇거든요. 패시브 자산 배분은 항상 모든 자산을 올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을 리밸런싱으로 비중을 축소했다가 확보했다가 이런 식이라서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패시브에 치중할 때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절반은 남겨놨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사이클 투자에 가까운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액티브 자산 배분이라 해야 되나? 패시브보다는 액티브하게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번에 미국채도 다 매도할 예정이고 금도 다 매도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은 당연히 올 매도를 할 거예요. 이번에 고점에서 이 고점에 이르면 다 영상이나 멤버십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매도를 하면은 매도 사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환율은 6월 30일에 찍었어요. 환율의 장기 차트를 찍어가지고 20년 동안 이런 삼각세기에 갇혀 있었는데 이걸 돌파한 게 22년 인플레이션 사이클 시작되면서 돌파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도래이고 과거 추세랑은 완전히 새로운 거고 이번에 상승 추세는 붉은색을 그리고 있다. 지금은 상승 추세 상단에 22년에 한번 킹달러 최고치였을 때 도전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기었죠. 저는 이때 요때 샀어요. 리테스트 구간에서 23년 초에 원달러가 1240원 할 때부터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은 1280원이거든요. 이때에도 1100원 간다는 분도 있고 환율은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았던 시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저가 매수를 했다. 지금 1360원인데 6월 달에 알려드린 영상이죠. 거의 4달 됐는데도 이 모양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채널의 하단을 기어가면서 올라갈 거고 서서히 경제위기 C가 이때는 6월에서 7월을 했는데 지금은 뭐 8월에서 11월로 보고 있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서 사이클이 다 밀려났는데 어쨌든 경제위기 C가 될 때쯤 내년 뭐 8, 9월 정도에는 1600원까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1440원이라는 정고점을 언제 뚫을 거냐면 안전자산이 반등하는 구간, 안전자산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슬슬 랠리의 끝이 오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환율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를 대비하는 스마트 머니들 때문이죠. 돈의 흐름이 글로 가니까. 그래서 그때쯤엔 1440원 갈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최근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환율이 좀 강했어요. 아마 지정학 리스크가 좀 더 부각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끝나고 바닥으로 다시 돌아와서 1330원에서 50원 정도를 베이스를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위험자산 랠리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위험자산 랠리가 한참 되고 있는데 환율이 너무 급박하게 올라서 14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가면 위험자산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율이 경제위기 위험을 가리키는 척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00원 이상이 가면은 환율이 그때는 경제위기를 더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빠르게 이번에 그런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버블 상승 랠리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멤버십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는 각 자산별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다 영상에 있었던 거 종합해서 알려드린 거고 9월 24일 멤버십 글에서 다들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PC 구간에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나눠서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그걸로 오늘 정리를 할게요. 미래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맞췄고 TLT, 금, 비트코인 다 24년서부터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다 오긴 왔어요. 뭐 1년 내내 거의 크게 틀린 거 없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모든 미래를 다 알 수 있냐? 당연히 없죠. 예를 들면 당장 내일의 경제위기가 와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안 온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베팅을 해서 리스크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투자잖아요. 미래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하는 거는 그냥 점술이죠. 점술. 투자의 목적은 이거예요. 리스크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리고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요. 리스크는 투자자 각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짊어져야 돼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고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분 그게 안 돼서 아주 안전하게만 해야 되는 분 다 다르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도 다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도 달라요. 만약에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바로 은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익이 좋다고 해도 유혹을 참으시고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하락하면 다시 복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먼저 첫 번째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패시브 투자 수익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4년 동안 알려드린 패시브 자산 배분 코스의 달걀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을 패시브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 전략에 따르면 B에서 C 구간은 위험자산이 수익이 날 때마다 익절 리밸런싱 하는 시간이고요.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안전자산과 대체자산 현금의 비중을 이미 다 A에서 높여놨어야 되는데 뭐 지금 시작하시거나 아직 충분치 않으신 분은 제가 랠리 초반에는 위험자산이 오르고 안전자산 달러는 조정이 온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비중을 조금 올리셔도 돼요. C를 대비하기 위해서. 원래는 A 구간에서 했었어야 되죠. A 구간에서 시작을 못하고 지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패시브 투자 방법에 따라서 전에 영상도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연 10% 이상의 복리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8년 하락장과 20년 하락장도 포트폴리오 손실 없이 리스크 해지를 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따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패시브하게 안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큰 리스크는 원하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PC 구간에서 패시브 투자에서는 수익이 날 때마다 익절 리밸런싱인데 조금 더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은 분은 이 PC 구간 랠리를 좀 더 즐겨야 돼요. 위험자산 비중을 너무 빨리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늦게 줄이고요. 중간에 많이 오르는 시점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판다든지 해서 중반 때까지는 물량을 보유하면서 버텨보다가 중반 이후에는 많이 줄여서 1번의 패시브 투자보다는 위험자산을 늦게 파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를 더 많이 감내하고 더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비트코인은 개인적으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 주식보다 치트키가 될 정도로 많이 높기 때문에 비대칭적으로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로 갔지만 암호화폐는 절대로 가기 싫다. 난 주식으로만 할 거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알아야 돼요. 뭐 남들이 이렇게 벌었다고 내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건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당해봐야 되거든요. 큰 하락을 겪어봐야 이게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없겠다 답이 나오는데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크게 안 잃어보신 분은 그걸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의 경우를 적어놨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내 전체 자산이 총자산이 20에서 30%만 하락해도 극단적으로 힘들어요. 나는 TQ를 투자하는데 50%는 껌이지 대신에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는. 근데 한번 떨어져 보면 30%만 돼도 일상이 거의 무너지는 정도로 힘들고요. 50%에서 70%는 진짜 극단적인 한계치에 몰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통의 경우 적어놨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MDD가 20% 넘어가면 좋지 않아요. 20%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얼마 정도 감내 가능한지 보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는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 지금도 1년 이상 B에서 C 구간의 모든 자산의 사이클 예상 경로에서 적어놨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업데이트를 할 거죠. C 수개월 전 조금 더 가까워질수록 제 분석도 더 정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제 의견도 참고하시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제 의견에 따라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하기 때문에 제 의견도 참고하시지만 그래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저한테만 100% 의존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참고만 하시고 제 컨텐츠는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 법을 이용해야 돼요. 이건 리스크를 크게 감당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도 오르고 나서 계속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살려고 했으면 B 조정 때 사거나 A 조정 때 샀어야 되는 거지. B에서 C 구간에 계속 위험자산이 오르고 있는데 5% 10% 주식 더 수익 내고 싶다고 그렇게 매수하실 분이면 거의 99% 물린다 보면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주식을 잘 하시거나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때 다 샀어요. 더 살 게 없어요. 이미 다 풀투자가 돼서. 근데 여태까지 안 사다가 BC 구간에 주식이 너무 오르니까 포모로 산다? 그거는 그냥 경험이 없으시거나 마지막 끝자락에 물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를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려서 MD들을 겪은 다음에 조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게 아무리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높은 수익을 원하니까 난 그냥 몰빵할게요 라고 해도 지금부터는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이래가지고 뭐 사지는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해보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100을 투자할 수 있으면 50 이상은 남겨놓고 그냥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적립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은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그냥 경험치를 쌓는 구간을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C 이후에 저가의 자산 리셋이 한번 될 때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해보세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 신규 비중을 넣는 거는 이미 늦었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기간에 늘린 비중은 랠리를 즐기고 줄이는 걸 어느 정도로 할까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를 감내하고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자산 배분의 치트키라고 했죠. 자산을 인정하는 마음의 허들만 넘는다면 저는 이 허들을 20년 5월에 넘겼고 20년 하반기서부터
실제로 투자를 들어갔어요.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와 같은 미국 증시 대비 리스크 대비 훨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봐도 비트코인 3배, S&P 500 20%잖아요. 이제부터 오를게. 그래서 비트코인의 MDD인 50에서 70%까지 마음이 열려 있다면 이건 정말 쉽지 않다고 보여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알려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 생각하고, 암호화폐는 이렇게 크게 MDD가 열려있지 않으신 분은 전체 비중의 10% 이상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암호화폐가 100%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70% 나오기 힘들겠죠. 하지만 더 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위험자산 몰빵했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버티는 거, 그리고 사는 기술, 심리적인 투자의 마인드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위험하게 한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리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더 큰 리스크와 더 큰 수익은 이건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아까 1번에서 4번의 구간을 다 거쳐왔고, 제가 전망하는 거 보셨죠? 1년 전서부터 금을 산 게 1850불에 샀고 지금 2700불 넘었고요. 달러는 1280원에 사는데 지금 1360원이죠. 비트코인은 3만 불이 평단인데 지금 6만 8천 불이에요. 저는 그게 다 보이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을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공유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같이 투자하면 안 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비트코인 말고 새롭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수익이 나서 잘 돼서 거기에 따른 경험치가 쌓이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특정 소수 멤버를 바탕으로 알려드릴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멤버십을 통해서라든지. 근데 절대로 일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는 그냥 정답이 없어요. 각자 판단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잘 고르고 여유롭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따라했더니 마음이 여유롭지가 않아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안 돼요. 조급함은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약점이 되고요. 그러면 물리거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코스의 달걀은 4에서 5년 기준으로 한 바퀴가 돌거든요. 이번 사이클에서 저를 따라서 4년 전서부터 하신 분들은 잘 수익을 거두시면 되고, 특히 최근의 수익은 거의 A 이후, 그러니까 제가 23년 이후서부터 다시 유튜브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이후서부터만 저만 따라오셨어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욕심을 내시기보다 다음 단계에서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자산은 다 저가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금, 비트코인, 달러는 AB에서 샀으면 좋았던 거고요. 미국 증시는 언제 사는 게 좋았겠죠? D에서 E, F 이 정도가 좋은 거잖아요. 아무리 늦게 사도 A까지는 샀어야 되죠. 그리고 더 늦게 샀어도 B까지는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다. D에서 산 적도 없고 A에서 산 적도 없는데 BC에서 미국 주식을 사겠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반복 드리는 거예요. 투자는 이번이 전부가 아니에요. 4, 5년 주기로 한 바퀴가 돌고요. 암호화폐도 4년 주기로 반감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니까 인내심을 가지시고 조급함 없이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